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사랑스러운 중년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중년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고, 더 유쾌하고, 막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도, 인품으로도 어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야 이제 나이를 먹지만, 이렇게 더 원숙하고 더 예쁘고 막 이렇게 되는 내면을 가꾸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출처는요, 세익스피어가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에서 9가지 너무 많고 7가지를 추려서 제가 이제 다시 각색을 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첫 번째는요, 세익스피어가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 중에서 이제 추려낸 첫 번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학생으로 평생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초, 중, 고, 대학교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부는 끝났다. 이제 사회인이다. 사회인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뭔가 일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셀러던트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인들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40대 이후가 되면은 공부를 특별히 해?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편견이라고 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의 한 가지였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한 분은 지금 이른이세요. 이른이신데 따님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손녀들하고 이제 사위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영어를 이제 좀 하긴 하시는데 이게 막 원활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못 하니까 이게 되게 답답하시대요. 그래갖고 영어 회화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신 그분을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계속 배우고 도전해야 된다 하면은 그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언제나 학생의 모습 배우는 거는 유지를 하되 제일 중요한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나는 사위랑 아이들이랑 정말 얘기를 나누고 싶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영어로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중년에 어떤 걸 배우고 도전하고 공부하는 거는 실패하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꼭 이유가 있는 어떤 그런 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늦게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쉽게는 문화센터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되게 이제 특이한 거 어떤 거였나 하면 이거 이렇게 어떤 분들은 특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성향상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그걸로 이렇게 재봉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학생들 모집하고 수학생들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재봉틀 쓰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요즘 재봉틀은 이렇게 전기로 되게 예쁘게 쬐끄맣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취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분 보고 저는 이제 평생에 잡아본 일이 없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특이한 거 양봉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봉 그것도 가르쳐주는 학원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귀농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양봉에 이렇게 딱 취미를 붙이셔서 양봉 학원 이런 데 가셔서 그거 배워서 실제로 이제 생활에 적용하시고 꿀 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는 것 중에 특이한 거 없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이제 제가 직업상 도서관에 갈 일이 많아서 도서관에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막 4, 50대, 50대, 60대까지도 그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넘기는 그 이렇게 시험지 있잖아요. 그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저분들은 지금부터 저 자격증을 따서 그럼 저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그 세익스피어의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평생 뭔가 배워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무슨 자격증을 따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결코 늦지 않고 진짜 언제라도 공부하는 거, 그런 자세 이런 게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가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하는 걸까요? 중년이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하는 건지 참 애매하긴 한데 언제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기에 애매한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배우기에 애매한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말 얼마나 정말 좋은 거야. 너무 좋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즐길 줄 모르고 과거에 막 연연해서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예전엔 말이지. 막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선배들, 이제 나이 드시는 이제 뭐 선생님이나 선배들 이렇게 만나면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옛날 얘기하면 후배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을 만날 때 절대로 옛날에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주긴 할지언정 그 옛날에 뭐 돈이 많았건 옛날에 높은 자리에 있었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선배 중에 옛날 모시던 이제 임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후배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이제, 이렇게 딱 만나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면 항상 오실 때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오세요. 등산복. 이렇게 허름한 등산복.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고위 임원으로 계셨고, 정말 진짜 감히 진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려고 해도 막 정말 체할 것 같이 긴장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딱 퇴직하고 나서는 누구를 언제 만난다고 그래도 항상 등산복 입고 이제 배낭에다가 물, 뭐 커피 이런 보온병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거 다 갖고 딱 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인사드리고 이제 존경했던 이제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아마 잘 지내셨냐고 이러면은 항상 이제 그렇게 허름하게 딱 입고 오셔갖고 늘 산에 가시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가자 딱 하면 너무나 막 당당하게 그 청국장집에 딱 데리고 가세요. 예전에는 정말 호기롭게 정말 비싼 술 사시고 정말 진짜 그러셨던 분인데 물론 퇴직을 하셔서 그런 이제 수입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내가 그래도 진짜 왕년에 뭐였는데 이런 어떤 그런 허세가 없으세요. 더 이상. 그래서 청국장 하면서 내가 저녁 살게 딱 청국장 집에 가서 청국장 먹고 해장국 먹고 그래서 이게 막 그런 걸 갖고 뭐 선배님 그래도 청국장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후배들도 있다가 이제 그분이 워낙 그렇게 막 유쾌하게 막 늘 당당하게 퇴직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그 분수에 맞게끔 나는 이렇게 밥을 사줄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나중에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예전에 그런 본인이 막 그렇게 우러러 이제 막 대접받았던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예전은 다 잊으시고, 지금 지내는 그렇게 막 산에 가시고, 글을 쓰시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한가로움, 이전에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던 거에서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자세가 너무 정말 그야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요즘 것들 이러면서 뭐 알긴 뭘 알아 막 이렇게 허세 부리는 이제 중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잘못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말 많은 그런 이제
그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IT 쪽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배워야 되고 막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건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러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쟁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정말 경쟁이 되긴 하나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그 요즘 회사 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임원이 신입사원들한테 영웅 멘토로 이제 그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꾸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임원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정말 트렌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배우는 자세,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는 자세, 이게 아름다운 중년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리다고 얕잡아보고 네가 알면 뭘 아냐, 뭐 그래도 뭐 뭐지 그 경력이 일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내 발등 내가 찍고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요. 정말 예, 그들이 잘 아는 부분에서 존중해 주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진짜 누구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절대로. 그 예전에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특히 회사에서 그 직원들, 젊은 후배들한테 뭔가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어떤 선배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건 그들의 프라이버시고 그들이 정말 어떤 선배의 삶의 지혜를 요청해 올 때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절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섣불리 잘 모르면서 그 나의 경험을 빗대어 그 충고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년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직에 있어도 마찬가지. 현직에 있어도 뭐 특히 결혼, 뭐 재테크, 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참견하고 막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 더 나빠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중년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요청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청해 오면 진심을 다해서 충고해 주는 거 이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섯 번째는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정말 그 그림, 음악 이런 거를 막 좋아하고 이럴 때가 특히 음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렸을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들면 들수록 막 열광하는 음악도 없고 열광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수도 없고 정말 이게 나이를 들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건조해지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지난번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송가인 팬클럽이 나왔어요. 송가인 팬클럽이. 정말 진짜 완전히 그 아저씨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 50대, 60대, 70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사진 들고 막 여기다 이렇게 왜 머리띠 있잖아요. 송가인 뭐 어쩌고 이렇게 한 머리띠 이런 거 막 불 반짝반짝 나오는 거 달고 전 진짜 그거 보고서 진짜 엄청 웃었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이 먹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숭아처럼 빨개지셔갖고 그 어른들이 정말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 막 박수치고 연호하면서 그 예전에 그런 경우를 또 한 번 본 게 이승철 콘서트 갔을 때 이승철 씨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열렬한 팬들은 다 제 또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40대, 50대가 메인 팬들인 것 같아요. 그 이승철 씨의. 그 얼마나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좋아하던 가수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 제가 콘서트 갔는데 저는 막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앉아갖고 보는데 막 난리 정말 40, 50대들이 정말 무슨 아이돌 본 어린 10대들처럼 막 소리 거기 와서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의 이승철 그 가수한테 막 열광하던 어떤 그런 기분으로 다 돌아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고서 와 진짜 다들 20대인 줄 아나 봐, 10대인 줄 아나 봐,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게 세익스피어의 충고를 읽어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열정이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늙는 것 같아요. 마음이 늙는 거. 그래서 그 뭐 없는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되게 남사스러워 이러면서 원래 있던 자기 열정을 이렇게 억누르는 거 그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좋으면 막 정말 10대처럼 열광하고 20대처럼 열광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진짜 이렇게 막 컬렉션으로 막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어떤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나의 삶을 더 이렇게 통통 튀게 하고 더 윤기 나게 하고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뭐 그림도 좋고 뭐 음악도 좋고 어떤 또 딴 거 있잖아요. 뭐 배우도 좋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심미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센서티브해지는 게 중년을 위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억누르지 마세요, 절대로. 여섯 번째는요,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광고 이게 지나가던 광고판 있잖아요. 그런데 막 40대, 50대 배우들,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였을 때보다 하나도 안 늙은 그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안 늙을까? 어떻게 나이를 안 먹을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배우라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안 늙나? 그런 생각이 신기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친구들 만나서 거꾸로 이거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막 뭔가 노력해서 안 늙는 건데 정서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왜 친구들 이렇게 막 만났는데 막 어머 너무 옛날이랑 똑같아 학교 때랑 하나도 안 달라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지난번에 그런 경험을 저 이제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는데 스타벅스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70대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동창회를 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늘 만나는 동창회인데 아주 오랜만에 오는 친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라고 난리 났어요. 막 다 떠나가. 막 그렇게 그 동창들이니까 다들 그렇게 또 10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 그 할머니들의 얘기가 뭔가 서로 어머 야 너 학교 때랑 똑같다. 학교 때랑 똑같다. 지금 옆에서 그걸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저렇구나 정말 70대가 돼도 저렇구나 학교 때랑 똑같구나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느낌 말이죠. 친구들끼리 서로 나이를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옛날을 자꾸 이게 상기하고 옛날로 다 돌아가니까 정서적으로. 그런데 모여서 이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주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뭐 똑같다 얘 이러면서도 주제가 계속 달라져요. 연령에 따라서. 그걸 제가 느낀 게 지난 작년 연말 송년회 때 친구들 다 만났는데 진짜 정말 저희가 나중에 진짜 약간 좀 심란했어요. 뭔가 하면 모여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막 어디가 아파 막 이런 얘기 벌써 어디가 아파 막 이런 어머 너가 아프니? 여기가 아프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우리 얘기하다 말고 야 아픈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픈 타령이냐 뭐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애들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3월에 대학을 가는데 저희 애가 제일 늦고 딴 친구들은 결혼을 좀 일찍들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 뭐 복학해서 뭐 3학년 4학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애들 관심이 있나 하면 결혼시킬 거예요. 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기를 낳으면 그걸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그래갖고 제가 막 화냈어요. 우리 애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무슨 손주 봐가지고 봐줄 거냐 마줄 거냐 그런 세대 차이 나는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화제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나이를 먹기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나이 실질적인 정말 세월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탄하지 말고 정서적으로는 계속 이제 젊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나이 먹는 데에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은 웬만하면 좀 잊고 사는 게 그게 좀 정말 아름다운 중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볼까요? 7번째인데요.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일에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때까지는 삶을 탐닉하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꼭 죽음, 이제 언제쯤 죽을까? 요새 수명이 얼마나 될까? 어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 어떤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뭐 지금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 그렇게 이렇게 뭔가 새롭게 꿈꾸지 않는 얘기들. 이런 게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희망적인 얘기들. 우리의 인생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정말 나이를 먹어도 오늘을 새로운 날. 오늘 정말 가장 기쁜 날인 것처럼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중년을 보내는 가장 꿀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6가지, 제가 이제 9가지 중에 7가지만 이제 시간관계상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이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겠다.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계속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배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끝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학생으로 남아있으면 이제 좋은 점이 계속 배우는 사람들. 몸과 뇌, 마음이 활발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회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뭐 이게 제일 나쁜 소리고, 어떤 나이라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어떤 걸 새롭게 도전하고 배우고 있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방법인 거예요.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데 당연히 예뻐지고 생기가 있고 유쾌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랑스러운 중년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근데 지금 뭐 20대, 30대는 난 해당사항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나이 듭니다. 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중년으로 살아가는 법 모두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